주시면 이때 사용했던 PPT가 다 메일로 즉각 전송이 되니까 참고로 쓰시기에는 좋을 것 같겠고요. 이제 지난번에 제 강의 안 오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규제에 대해서 일단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뭐 여러 가지 18번 정도 했죠, 규제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파급 효과 큰 것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8.2 대책, 9.13 대책이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이 이 전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주택임대사업자 다들 아시죠? 예전에는 5년, 10년이었다가 4년, 8년으로 줄어들면서 혜택이 좀 축소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13 전에 주택을 매입하셨던 분들은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재산세가 절반이 감면이 되고 종부세가 합산배제, 양도세가 합산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맨날 뭐 세금 올린다, 보유세 올린다 떠들어봐야 콧방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이 노출돼요. 매매가 안 되잖아요. 전매를 못하니까 시장에 매물 잠긴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계속되니까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발표가 나왔죠. 근데 이때 또 터진 게 특목고 자사고 폐지거든요. 유명한 대한민국의 사립학교가 몰려있는 데가 강남이거든요. 이게 뚫리니까 강남을 중심으로 또 거래량이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잡을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터진 게 12.16 대책이거든요. 매수자의 대출을 아예 옥죄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살면서 9억 넘어가는 거 있으면은 전세보증금 다 회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규제가 그 전에는 주였다면 현재는 매수 규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지금 현재 락 현상이다, 잠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9억 초과하는 거 전세자금 대출 안 나오고 9억 미만이라도 2개 이상 갖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 빼버린다. 이렇게 해서 매수 규제를 확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어요. 이 보시면은 매매 시장을 옥죄자 전세로 돌아선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있잖아요. 청약을 대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강북권 때는 55점 이상이면 되고요. 강남권 때는 60점 이상이면 돼요. 먹는 게 더블 프라이스니까. 갭 메우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세 번째 뉴스는 2달 새 2억 훌쩍 뛴 수원이에요. 뛰어도 너무 뛰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비주택지역 이제 팔 거라고. 오늘 그걸 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 제목 큰 거 1번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어요? 보이시는 분들? 현 시점. 자, 주택임대사업자 내버리고 재개발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해버리고 공급이 축소가 되잖아요. 신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은 아파트를 건설할 땅이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근데 원시적인 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 규제를 하니까 신축으로 폭등을 하고 저평가되어 있던 구축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강남이 오르면요, 강남 3구가 오르면 마용성이 오르고 마용성이 오르면 동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 탑은 강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강남을 잡기 위해서 저런 규제 정책들을 한 거죠. 자, 마이너스 9억 원짜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투자를 왜 합니까? 뭐 자산 증식이 목적도 있겠지만 갈아타기도 있어요. 보통 이제 자식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자식 학교 등교하게 하는데 이 주변 환경이 조금 더 깨끗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많이 보셨죠? 강남에서 이런 일 터지나요?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사들 자체가 채용이 될 때 교육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갈아타기가 9억 원 이상이 대출이 마켓에서 안 되니까 조금 더 구축으로, 조금 더 옆 동네로 오다 보니까 6억 원짜리가 9억 가는 게 쉬워지고 9억 원짜리가 올라가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현상이 발생된 거죠.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폐지. 이게 집값을 또 안 꺾이게 만드는 마지막 라스트 장치였고요. 우리 정책은요, 항상 나올 때마다 딜레마예요. 임대사업자 내라 하고서 뭐 종부세 올리는데 이게 뭔 소용이 있어? 이제 다 재산세도 감면받고 종부세도 안 내는데.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된 거 아시죠? 아시나요? 4주택 이상부터는 양도세가 상가 오피스랑 똑같이 4.6%거든요. 그것도 조금만 터치하면 땡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 제도 자체가 노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좋고요. 자, 이제 수요층 때가 서울이 폭등했는데 이 지방권들이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어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조정 지역이 해제된 지역이 있고
비조정 지역에는 이제 청약이 쏠리기 시작하고 서울 대비했을 때 저평가 시장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제 막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규제가 1도 없거든. 이 규제가 없는 건 잠깐 이따 좀 썰 풀어드릴게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주공 부동산으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돈이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거 아파트밖에 잘 모르니까. 근데 저희가 빌딩 얘기해주면 바로 와요. 빌딩은 왜냐면 규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우리 지금 9억 넘어가는 거 대출 20%죠. 빌딩은 50억짜리 사면 대출 70%까지 나와요. 예. 법인이면 80%, 90%까지 나와요. 예. 규제가 없어. 양도세 합산이 안 되지. 비주거용 부동산인데. 종부세 언더 80억 미만 안 내지. 예. 규제가 없어요. 이렇게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역별로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요. 자, 서울이나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 일단은 제일 안전빵이에요. 예. 청약은 무주택자가 사는 거기 때문에 뭐 당첨만 되면 로또입니다. 전매 제한이 이제 5년이라서 좀 그것만 좀 걸리지. 근데 어쨌든 5년 이후에 계속 오를 장이잖아요. 서울 장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전세로 숨어 있는 거야. 왜? 서울특별시가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로 전세가 50% 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지금 5년째 그렇거든요. 무주택을 계속 하면서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면 가점 쌓았고 청약 탁 넣는 거예요. 당첨되면 3억, 4억 피거든. 서울특별시는 꼬마 빌딩 수요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자, 비조정 지역은요, 청약을 쓰셔도 괜찮아요. 예. 비조정 지역은요, 전매 제한 6개월입니다. 대출 규제가 없어요. 양도세 중과가 없어요. 예. 근데 주변에 이미 분양한 거는 피가 2억씩 붙었어. 근데 이 옆에 현장에서 분양해. 넣으면 나도 2억 먹는 거거든. 청약이 이제 안 되거나 아니면 조금 짜투리 돈 가지고서 신축, 준시축, 구축, 개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받쳐주거나 인근에 추가적으로 신축이 되거나 교통 대책이 있어서 인서울로 들어오는 노선이 깔린다든지 아니면 한 정거장 나아가서 GTX로 환승해서 서울로 가는 노선이 깔린다든지 이런 교통 대책이 깔려있는 베이스 지역에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구축을 투자하실 때는 이하 용적률을 보셔야 돼요. 이 아파트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게 한 23년 됐어. 근데 이 아파트가 값이 오르려면 용적률이 스페어가 돌아와서 나중에 새 아파트로 신축이, 재건축이 가능해야 돼. 이거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용적률 스페어가 있는 아파트와 있지 않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조금 이따가 매매사로 봐드릴게요. 보시면 좋겠고요. 비조정 지역도 마찬가지로 꼬마 빌딩 투자 괜찮아요. 꼬마 빌딩 꼭 강남이 아니어도 되고요. 서울이 아니어도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도 소주 4,000원이고 충청북도가 더 4,000원이에요. 장사만 잘 되면 임대료 지출은 충분하거든요. 빌딩을 굳이 서울에 국한하실 필요는 없다. 이 정도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비조정 지역에서 투자를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약간 실수를 하시는 게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서울특별시에서도 어려운 투자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는데 광교에다가 하나 투자를 했어. 근데 광교가 자족 기능이 좀 높나요? 업무 시설이 많나요? 거의 없잖아요. 삼성 예를 들 수가 있겠어. 근데 삼성 애들이 오피스텔 원룸 살아요? 동탄도 전세가가 평당 1,000만 원이에요. 35평 3억 5천이면 들어가거든. 예. 오피스텔은 내가 팔 때 원룸 같은 경우에는 사시는 분들이 월세 받으려고 사시는 분들이거든. 근데 월세가 오르지 않으면 매물가가 안 오르거든요. 이거 사지 말아야 될 거 잠깐 지나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상가. 비주정제 투자하실 때 상가 조심해야 돼. 아파트 분양할 때 단지 내 상가에서 분양하는 거 보셨죠? 보통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요구 수익률을 못 맞춰줘요. 예를 들자면 하남 미사신도시 10평짜리인데 막 6억, 7억에 분양하더라고. 그럼 요구 수익률이 5%대니까 350 월세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10평이면 로또방밖에 못 돌아가, 부동산이랑. 편의점 담배대도 못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도시에 새롭게 신설되는 상가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은행이 들어갔다든지 병원이 들어갔다든지 몇 년 정도 로테이션 돌아간 지역에 투자하셔도 충분히 늦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에서 이런 거 투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지금 설명이 좀 어렵진 않으시죠?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오피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 유의사항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자, 오피 투자는 최대한 서울로 투자하셔야 돼요. 서울로 투자하시는데
서울은 3도심 개발권이 있잖아요. 종로, 여의도, 강남이 그 중이고요. 7광역지 교통중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량리, 상암 수색역, 가산 디지털역 해서 트리플 역세권 이상이 형성이 되는 역세권 중심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주령 지역에 지금 교통 대책 깔리는 곳으로 아파트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선들이 다 이쪽으로 오거든요. 예,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 여기서 나가는 곳에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서울로 가시되 최대한 소액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최대한 소액의 의미는 뭐냐면 높은 전세가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원룸을 말씀드렸지만 원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건설사가요. 웬만하면 다 원룸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계속 원룸이 공급되면 내게 월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월세 올라가면 임차인이 침 뱉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최대한 소액, 전세가가 높은 지역, 세입자가 옴삭달싹 못하는 지역 우리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두 번째 원룸 아닌 거는 방금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원가 분석법이에요. 땅이 평당 얼마일 때 분양가 얼마 이상 이제 받아줘야 된다는 이 공식이 있어요. 이건 약간 심학습으로 가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공급 분석은 직방, 다방, 데이터 랩만 보셔도 돼요. 예.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 1,000만 원 올려달라면 세입자 그냥 나가버리지, 짜증나가지고. 근데 주변에 공급이 없으면 1,000만 원 정도 올려줄 수 있죠. 왜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많이 해봐야 23,000원 정도니까. 예, 이사 나가면 이사비 100만 원은 복비 60만 원 물어야 되잖아요. 올려주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없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런 거는 직방이나 다방, 네이버라든지 앱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기획도시나 택지개발도시에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뭐 비하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광교도 좋고 동탄도 좋고 다 좋은 지역입니다. 아파트 지금 10억 이상 넘어가고 다들. 근데 그런 지역에 오피스텔 투자한다는 거 이치에 맞지 않아요. 임차인들이 삼성을 겨냥한 애들인데 삼성 애들이 이제 여기서 원룸 6평짜리 살진 않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돈 내고 서울에 출퇴근하고 동탄이 싸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GTX 한참 이따 뚫릴 건데. 그리고 뭐 요번에 뭐 영종도 뭐 하늘도시 뭐 해서 뭐 의정부에 뭐 GTX 뚫려 이런 거 오피스텔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아파트 전세가가 저가인 데는 피하셔야 돼요. 아무리 부추겨도 주변에 25평 아파트 전세 1억 8천인데 1억씩 주고 원룸 들어갈 애들이 없잖아요. 8천에 대한 이자 해봐야 20만 원인데. 예, 요것만 조심하시면은 투자 어디 안 해.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야 이제 명심을 하시는데 이거는 불멸의 법칙이에요. 제 강의 저번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피트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뭐 시간이 되면은 제가 또 다른 노선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GTX 한번 파볼게요.